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웨덴에 살고 있는 이서입니다. 제가 스웨덴에 살면서 여러 회사를 경험해 봤는데요. 이제는 북유럽 회사 특징이 어떤지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회사와 북유럽 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 퇴근 시간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9 to 6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유연근무제라고 아침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이제 퇴근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40시간, 주 40시간 일을 한다고 계약을 하고요. 다른 한국하고 다른 점은 아침 8시에 와서 오후 5시에는 무조건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겨울이 길다 보니까 다들 출근을 좀 빨리 하고 퇴근을 좀 일찍 하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근 문화를 말씀드리면 한국은 야근을 하는 게 좀 당연하기도 하고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열심히 한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야근을 한다고 무조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정시에 퇴근하는 게 근무 시간 안에 일을 끝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도 확실히 일이 그날 더 많으면 조금 더 추가 근무를 하긴 하는데 확실히 뭔가 한국보다는 그렇게 야근을 할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아기가 있는 동료들은 퇴근을 좀 일찍 해요. 아기들을 픽업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걔네들은 일을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대부분 이제 아기들을 재우고 이제 저녁에 밀린 답장을 하거나 밀린 일들을 하는 편이라서 되게 스웨덴 근무 환경 자체가 플렉시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 문화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동료들의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해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점심 문화. 한국은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다들 이제 팀끼리 같이 먹거나 아니면 요즘엔 또 혼밥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뭔가 팀하고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가서 혼밥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곳 가서 혼밥을 한다던가 하는 게 되게 흔한데 스웨덴에서는 약간 그 키친에서 본인 점심 도시락을 짜와서 같이 먹는 문화예요. 북유럽 회사에 정말 큰 회사 몇 개 제외하면은 이제 구내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 사서 들어와서 먹는 편인데 주로 점심 가격이 120크로나 130크로나 하니까 되게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한 끼에. 다들 열심히 점심 도시락을 챙겨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마다 다른 게 팀별로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팀하고 이렇게 섞여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최근까지 일한 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팀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 문화가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문화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동료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해서 다들 점심시간에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편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아서 한국 회사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봉. 다들 궁금해하시는 연봉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니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회사는 대기업에서 시작을 하면 확실히 연봉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가 한국만큼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리테일 산업을 이제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리테일에서 일하는 다른 대기업 동료들의 연봉을 보면 저와 미친 듯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스웨덴 사람들도 당연히 네임밸류가 있는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나 연봉을 올리고 싶다 하고 스타트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뭔가 한국처럼 무조건 대기업이어야만 한다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은 인더스트리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편이다. 그리고 오히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연봉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제 회식 문화 말씀드릴게요. 한국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확실히 회식 문화가 좀 잦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일이니까 같이 팀끼리 뭔가 맛있는 거 먹자라던가 뭔가 팀데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여기는 퇴근하면 다 알아서 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애프터워크를 하긴 하는데 애프터워크도 사실 필참이 아니거든요. 술 약간 조금씩 먹으면서 갑자기 슬슬 사라진다던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강제성은 없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스웨덴 회사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파티를 크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서머 파티인데요. 그래서 여름에 다들 예쁘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빌려준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춘다던가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또 쌓고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는 회사별로 또 다르기도 한데 그때도 약간 서머 파티랑 비슷하게 다들 이렇게 입고 와서 같이 논다던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애프터 워크처럼 즐긴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들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 문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휴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한국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 15일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법정 휴가가 25일이고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30일을 줬어요. 그래서 되게 확실히 한국보다는 좀 널널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편이기도 하고, 만약에 해당 연도에 이제 휴가를 다 못 썼다 하는 경우에 돈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휴가를 쓰기 전에 당연히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저도 여기서 상사한테 휴가를 쓸 일 생기면 사전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이 제가 안 온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동료들한테 이때까지 나 휴가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동료들이 제가 안 온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스웨덴은 겨울이 길다 보니까 겨울 휴가보다는 여름 휴가에 모든 휴가 일수를 다 써요. 예를 들어 6월 말부터 휴가 시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는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스웨덴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다 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료 관계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동료분들하고 이제 뭔가 무난하게 지내기 쉬웠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국 문화도 알고 이제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알고 한국 점심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 얘기도 하고 약간 사적인 얘기도 하다 보면 되게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팀워크가 되게 빠르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웨덴 회사에서는 뭔가 동료들하고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제가 북유럽 살면서 정말 느끼는 거지만 북유럽 사람들 정말 어려워요. 다들 기본적으로 나이스한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해외 경험이 있는 동료들은 제가 외국인인 걸 아니까 뭔가 이런 문화 차이 같은 거를 인지하고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에 저랑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동료들하고는 뭔가 이야기할 거리도 딱히 없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굿모닝 how are you까지 하고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집 갈 때쯤에 see you tomorrow 하고 간 날도 정말 많아요. 물론 이건 다 본인 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웨덴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로 말하는 걸 편해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동료들과 친해지려면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한국도 당연히 노력은 필요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미팅에서 나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럼 그걸 잘 들어놔요. 잘 들어놨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how was your weekend 하면서 뭔가 너 그때 거기 간다 하지 않았어? 거기 어땠어? 너 주말에 거기 뭐 한다 하지 않았어? 어땠어?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동료의 사적인 뭔가 부분들을 약간 계속 뭔가 캐치업 하듯이 이렇게 물어봐 주면서 좀씩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야. 내 동료한테 나 너 되게 케어하고 내 동료로서 뭔가 존중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아예 안 친한 동료랑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매일마다 얘기하고 그런 동료랑 일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조금 사실은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편해지면 확실히 업무할 때 수월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스웨덴에서 동료 관계는 한국도 쉽지 않지만 여기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일했을 때 제 업무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던가 제 태도에서 뭔가 고칠 만한 게 있다던가 하면 뭔가 원오원 미팅에서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별로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스웨덴은 달라요. 일단 스웨덴 사람들은 갈등을 진짜 싫어해요. 진짜
제가 볼 때 이렇게 말하긴 좀 약간 회피해요. 갈등을. 그래서 최대한 돌려 간접적으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서 저 사람이 고치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제 동료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저도 상처받을 일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한국은 정말 직설적이고 스웨덴은 정말 간접적이고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 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해고랑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한국 회사도 쉽지 않죠. 한국 회사 입사도 쉽지 않고 뭐 다 쉽지 않은데 확실히 스웨덴 회사가 요즘에 고용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2025년 1분기 스웨덴 실업률이 9% 정도 이제 생각보다 꽤 높아요. 그리고 유럽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사람들을 자꾸 해고하고 쉽게 하는 이게 뭔가 레이오프가 되게 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23년도에 해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뭔가 확실히 그걸 경험하면서 뭔가 한국보다는 뭔가 고용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뭔가 들어왔을 때 뭔가 해고를 많이 당했다. 여기도 해고 당하고 여기도 해고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살면서 나 이번에도 레이오프 당했어. 아니면 저기서도 나 이번에도 해고 당했어. 약간 이런 소식들을 정말 많이 듣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한국에서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은 것 같고 한번 입사를 하면 해고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제가 한국어 살지 않다 보니까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본 제 시점에서는 뭔가 스웨덴이 요즘에 한국보다 더 어렵고 해고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북유럽 회사 문화가 더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 회사보다. 왜냐면 이제 한국 회사에서는 내가 퍼포먼스를 더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된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는 방식이라던가 뭔가 이런 문화들이 좀 적응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한국 회사랑 북유럽 회사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은지 댓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및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영어로만 일할 수 있는 스웨덴 기업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취업을 바로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대략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야겠다라는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어요. 더보기 밑에 링크 하나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이제 리스트 보시고 관심 있는 회사에 한번 지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리스트가 이 북유럽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